직렬 RLC 회로에서 주파수와 임피던스와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파수가 바뀌었을 때 그 직렬 회로에서의 그 임피던스 그리고 전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한 이론을 살펴보고 측정 실험을 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 그래서 먼저 직렬 RLC 회로에서의 그 주파수와 임피던스 관계를 살펴보면 RLC 회로의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저항과 코일의 리액턴스 그리고 콘덴서의 리액턴스가 있어서 R 더하기 JX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일의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로 E 파이 FL, 즉 주파수에 비례해서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증가를 하고 콘덴서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즉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이라 콘덴서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와 콘덴서의 값 C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와 같이 그 저항과 리액턴스의 페이지압으로 표현이 되고 그 전체 회로의 RLC 직렬 회로의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RLC 직렬 회로에서의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 0에 가까울 때는 크다가 점점 이제 절대 크기는 작아지는 형태로 되겠고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L과 XC의 크기가 같아지는 시점, 이때의 주파수가 바로 공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공진 조건은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즉 오메가 제로를 공진 주파수라고 하면 루트 LC분의 1, 이것이 RLC 직렬 회로의 공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공진 조건과 공진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공진 주파수에서의 그 공진점, 즉 XL과 XC가 같았을 때의 전류는 그 임피던스가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R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분모가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기 때문에 0도가 되겠습니다. 즉 공진 주파수에서 전류는 최대가 되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와 전류를 주파수의 변화로 그려보면 공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는 그 R이 되겠고 순수한 저항성분 R이 되겠고 그때 전류는 최대의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보다 작을 때 임피던스는 XC, 즉 용량성 리액턴스가 더 크기 때문에 용량성으로 되고 공진 주파수를 넘어서게 되면 XL이 XC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도성 회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공진주파수에서 최대 전류가 되겠고, 최대 그 전류가 흐르고, 임피던스는 어, 임피던스는 공진 주파수에서 최소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R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L, C, R 각각 그 값을 직렬로 연결시켜 놓고 입력에는 10V 피크 투 피크 전압을 인가를 해서 채널1은 입력 단자의 전압을 측정하고 채널2는 저항 양단의 저항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되는 그 값이 바로 뭐냐면 공진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주파수를 찾고 그 공진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500Hz로 헤르츠마다 증감을 시켜가면서 그때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그때의 전류, 그때의 임피던스를 각각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과정은 대략 공진주파수를 구하고 최대 저항값을, 그리고 그때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측정을 하고 공진주파수 구한 데다 500Hz 혹은 마이너스 500Hz를 증감을 시켜가면서 그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코일과 콘덴서 사이에 걸리는 전압 등을 측정을 하고 그때마다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전류를 계산하면 인가전압, 입력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XL 곱하기 I,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XC 곱하기 I가 되기 때문에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서 얻은 전류로 각각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나눠주게 되면 거기서 XL과 XC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임피던스 계산식, 즉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 제곱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구한 전체 전압을 전체 전류로 나눠주는 임피던스 구한 것과 이와 같은 리액턴스와 저항을 이용해서 구하는 페이저 식에 의해서 구한 방법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실험을 네, 직렬 RLC 회로의 임피던스와 주파수 관계 측정 실험을 위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0V 피크 투 피크, 즉 진폭이 10V인 전압을 인가를 해서 L과 100mH L과 C 컨덴서 0.01 마이크로패럿 그리고 저항 1k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채널1은 인가되는 전압, 그리고 채널2는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RLC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가 대략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가장 큰 지점이 바로 그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론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 점을 찾고 그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500Hz씩 올리고 내리면서 그때의 저항의 전압을 측정하라고, 그리고 코일의 전압,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이 콘덴서와 코일의 직렬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각각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주파수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진주파수점에서의 어떤 전류와 그리고 각 그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들, 그때 그런 상관관계를 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회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 저항 1kΩ을 직렬 연결을 해서 현재 약 5kHz의 파형을 그 10V 피크 투 피크 전압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2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채널 1으로는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파수를 5kHz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진 주파수점은 FR은 루트 LC분의 1 대략, 그래서 5kHz가 되는데 5kHz에 걸리는 전압을 주파수를 5kHz로 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매저 버튼을 해서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이 현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그 전류가 최대가 될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최대가 되는 지점을 먼저 측정하기 위해서 매저 버튼을 눌러서 채널 2의 전압을 현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kHz 10V가 인가가 됐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대략 한 8V 정도가 됐습니다. 8V 정도, 8.0V.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그 채널1을 대략 눈으로 확인해 보면 주파수를 이렇게 가변을 시켜보면 전압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kHz입니다. 그러면 그 걸리는 전압이 채널 2가 1.9V 정도가 되고 1.9V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다만 주파수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해 보는 것처럼 전압이 작아졌다. 지금 12kHz, 10kHz, 주파수를 점점 느리니까 6kHz, 주파수를 줄이니까 전압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kHz에서 가장 커다란 전압이 걸리고 다시 주파수를 4kHz로 낮춰보니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주파수를 가변을 시켰을 때 가변을 시키면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가장 가장 크게 되는 주파수, 그것이 바로 이 회로의 공진점이 되겠습니다. 공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kHz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kHz를 이제 현재 지금 보면 8V 정도가 저항에 걸린 전압 VR이 됐는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저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Hz씩 올려보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5kHz일 때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5.5kHz로 올리니까 7.52V, 7.52V가 됐습니다. 다음은 입력 주파수를 6.0으로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6.0 주파수 헤르츠로 인가를 해보니까 이때는 6.24V가 됐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5kHz 엔터 하면 5.28V로 작아졌습니다. 주파수가 바꾼다는 얘기는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리액턴스 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에 변화를 주고, 따라서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그 전압은 저항 곱하기 혈액에 흐르는 전류인데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류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kHz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7kHz 올리니까 지금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4.48V 줄어들었습니다. 4.4, 4.24V. 그리고 7.5kHz로 표에 있는 대로 또 주파수를 올려보겠습니다. 3.8, 3.84, 3.92, 3.92V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진 주파수보다 좀 작은 주파수인 4.5kHz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96V 그리고 4kHz로 바꾸면 5.28V, 5.36V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kHz, 3.5kHz로 바꿔서 그때의 전압은 4V,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4V,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kHz로 바꾸면 지금 측정된 전압이 2.24V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진 주파수일 때 전류가 최대로 되고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채널 1은 그대로 두고 채널 2를 이 콘덴서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인가되는 전압에서 콘덴서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채널 1은 그대로 두고 채널 2를 콘덴서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측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콘덴서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Q 팩터이기 때문에 훨씬 증폭되기 때문에 훨씬 큰 전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 이거 인가되는 전압이고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콘덴서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압에서 콘덴서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매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두 전압을 빼는 전압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이렇게 빼게 되면 이와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저 버튼을 해서 현재 5kHz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kHz 공진주파수점 엔터로 해서, 그런데 이 전압이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입력 전압 Q 값에 의해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훨씬 큰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V 눈금으로 되어 있는 볼트 퍼 디비전을 5V로 바꿔보겠습니다. 5V로 채널 2도 5V로 바꾸고, 그리고 매스 버튼은 이것도 5V로 바꾸겠습니다. 5V로 5V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버튼이 바로 채널 안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채널 안은 인가되는 전압이고 노란색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된 게 인가되는 전압이 10V니까 위로 5V, 밑으로 한 칸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채널 2가 콘덴서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5V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빨간색 버튼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파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매저 버튼을 빨간색 전압만 따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위해서는 뭐 채널 안 파형과 채널 2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만 측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저 버튼을 눌러서
참도치가 채널 2가 아니고 매스 버튼 값을 읽겠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현재 5kHz 인가가 됐을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4. 대략 한 25V, 25V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주파수를 올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파수를 쭉 가변을 시키면 줄이면 작아지고 주파수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XL이 되겠죠. I 곱하기 XL. 그래서 그때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곱하기 전류가 돼서 각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Hz일 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 약 25V, 26V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5.5kHz일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면 이것도 한 25.2V, 25.2, 5.5kHz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kHz일 때 엔터 해보면 약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연히. 그러니까 5kHz하고 5.5kHz일 때는 큰 변화가 없다가 6kHz일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23V가 걸리죠. 그리고 6.5kHz 주파수를 더 올려보면 20.6V 더 작아지죠. 20.8V. 또 7kHz일 때 18.8V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0Hz 단위로 공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작게도 해보고 크게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작게 하는 경우에 예를 4kHz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kHz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13.4V, 13.6V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채널 2를 저항에 시작하는 부분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채널 R은 콘덴서에 연결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채널 R은 콘덴서부터 저항까지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 그리고 채널 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전압을 빼주게 되면 바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채널 2는 콘덴서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인가를 해주고, 채널 2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빼주게 되면 바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kHz다. 그럼 5kHz를 넣었을 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25.4V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5, 5.20, 5.4, 25.6 이렇게 되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5.5kHz다 라고 했을 때는 전압이 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1.6 이런 식으로 각 주파수를 500Hz 단위로 크게 하면서 또 작게 하면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또 측정을 해서 테이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여러분들 그 표에 보면 LC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LC. 즉 이것은 뭐냐면 L하고 C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입력되는 전압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게 되면 바로 L과 C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파수를 또 인가를 바꿔가면서 5kHz일 경우에는 LC에 걸리는 전압은 대략 약 2.8V, 3V, 2.8V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차가 되겠죠. 그래서 회로에서 확인을 해보면, 확인해 보면 채널 1을 여기다 인가를 해주고 채널 2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빼주게 되면 바로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지금처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할 때는 채널 1을 A에다 연결하고 채널 2를 콘덴서와 코일 사이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 빼주게 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측정할 때는 채널 1을 콘덴서 앞부분에다 연결하고 채널 2는 콘덴서 뒷부분에 연결해서 빼주게 되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L과 C에 걸리는 전압은 채널 1을 A점에 채널 2를 B에다 연결해서 빼주게 되면 콘덴서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주파수를 올려가면서 5.5kHz일 때 또 4.8V, 그리고 6kHz일 때 7.4V, 점점 그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쭉 가변을 시켜보면 그 L이나 C나 이것을 일체 바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이렇게 바꿈에 따라서 걸리는 전압이 각각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과 C 단자에. 그래서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주파수에 따른 그 전압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의 변화를. 그래서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와 주파수의 관계, 즉 임피던스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에 따라서 주파수 가변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또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각각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가장 작은 값이 되고, 따라서 전류는 최대 값이 흐르게 되고, 그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최고 큰 전압이 걸리게 되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내용을 각각 정리를 해서 엑셀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서 구한 그 공진 주파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항양단의 구한 전압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kHz일 때 최대 전압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kHz가 공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kHz씩 500Hz씩 더해 가면서 그때의 전압을 측정을 했고, 500Hz씩 빼가면서 주파수를 가변시켜 가면서 각각의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입력 전압은 회로되어 있는 것처럼 10V 피크 투 피크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5kHz일 때 저항의 최대 전압이 걸린다는 것은 이때 바로 최대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진 주파수에서 전류는 최대가 되고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죠. 최소가 되면서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피던스는 그때 공진 주파수 때 임피던스는 1.55k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류를 구하고, 그리고 주파수를 증가시켰을 때 임피던스는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고 알 수 있고, 또 주파수를 줄였을 때도 임피던스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6V,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25V, 대략 26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일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차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거의 같기 때문에 걸리는 전압차가 거의 없어서 바로 공진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분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입력 전압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Q 값이 되는 겁니다. QL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으로 나눠주면 QC 공진 시에는 이게 다 같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0V가 인가가 됐을 때 26V, 25.6V 대략 Q가 한 2.6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임피던스는 공진 주파수에서 가장 작은 1.25kΩ이고 전류는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가장 큰 전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공진 주파수 이 차는 VL-VC 두 전압의 차는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크기는 같고 위상은 서로 180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페이저로 그려보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J방향이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J방향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실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진 시에는 이 두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전압은 서로 상쇄되고 바로 VR 전압만 걸리게 되겠습니다. VR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구한 그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의 주파수 관계입니다. 즉 공진 주파수 5kHz일 때 XL과 XC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턴스가. 그리고 주파수를 더 커짐에 따라서 XL은 유도성 리액턴스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용량성 리액턴스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고 반대로 주파수가 낮을 때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작아지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XL은 2πfL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커지면 L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커지고 XC는 2πfC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작을 때 가장 커다란 리액턴스 성분을 갖고 점점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L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값의 그 주파수에 따른 그 리액턴스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즉 이게 X축이 2.5kHz에서 7.5kHz일 때 XL은 이 비례관계 주파수가 커지면 함께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C는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공진 주파수에서 가장 작아지고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RLC 회로에서 직렬 RLC 회로에서 주파수가 임피던스와 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